안녕하세요. 한국벤처기업원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투자하는 초록 F&B의 대표님과 CFO를 모시고 앞으로 초록 F&B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 및 현재 코로나 진행 극복 상황, 현재 매출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초록 F&B의 김영주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초록 F&B의 김영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CFO이신 강승관 이사님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니스홀딩스 경영지원본부 강승관 이사입니다. 자, 회사에서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새로운 환경이 마련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언택트가 굉장히 발전되고 또 학교가 3분의 1만 계약하는 늦게 계약하는 걸 떠나서 심지어는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별로 30%. 그렇죠. 33%씩 이게 돈이 돌아가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36%. 그렇습니까? 약간 지그재그 경우도 하니까 굉장히 지금 학교 매출만 갖고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학교 매출이 정상적으로 하면 한 2, 3억 정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 6월 달에 한 9억 한 5천 정도 마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간 매출로 한 5억에서 5천 정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 2억 한 2천 정도 주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먼저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처음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사 소개 이걸 간단히 하면서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초록 F&B는 지금 공장은 그 강원도 횡성에 1,500평에 300평 정도 공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주요 생산 품목은 이제 곤약 젤리 그리고 학교급식 쪽에 공급되는 컵 음료, 캡파우치 음료 이렇게 해서 월 지금 이제 그 6월달에 한 3억 8천 정도 마감을 하고 있고 7월 8월달 예상 지금 주문 들어오거나 예상을 했을 때 한 4억 1천 정도의 마감을 하는 올해 한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출이 한 11억 정도 한 9억 정도 되고 하반기 25억 정도에서 한 34억 정도가 매출 마감하지 않겠냐.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51%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 수는 한 20명 정도 내외에 있습니다. 향후 공장의 올해는 이제 공장 성장에 기반을 지금 거의 조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매출이 한 연 50억에서 60억 정도 그리고 추가적인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하고 있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까지 되면은 한 2년 이내에 월 매출 10억 정도 가까이 하는 매출 그리고 그 정도 매출을 간다고 그러면 20억에서 30억 사이 정도의 이익이 나는 회사의 규모로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어차피 사업이라는 자체는 부에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건데 저희가 인수한 지 3년 됐는데요. 고생 많이 했죠. 많이 이제 이니스가 많이 희생을 했죠. 인수할 때 저도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한 2, 3년 후를 본다고 그러면 제가 요새는 이니스부터 초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농담상으로 본다면 농담을 해요. 그래서 유통보다는 오히려 제일 좋은 거 초록의 지분 현재 가격 가치가 낮을 때 이거 매입해볼까? 그런 생각을 지분이나 해요. 표를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이제 전체 회사 설명을 할 때 이제 피톡스라든가 디톡스라든가 이런 제품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제품을 방향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집에서 해독 주스들을 많이 드시죠. 사과 쪽, 사과,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부분들을 갈아서 이렇게 먹는 해독 주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앞으로 트렌드 자체는 헬스 건강에 대한 부분이 누가 뭐라해도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초록에 있는 이제 생산 공장이 그를 일반 너만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피톡스 디톡스라는 프리트에 대한 제품 그 안에 이제 아까 해독주스에 대한 부분이 건강 면역 이쪽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뭐 당뇨에 대한 디톡스, 혈관에 대한 디톡스, 뭐 예를 들어서 성인병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독주스에 대한 개발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망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구축을 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고 이 구조가 나오면서 연구소를 뭐 인스 전체 그룹사 전체 측면에서 기술 개발하고 제품 개발하고 또 유통에 대한 그 미생물이나 제품의 안전성 검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초록뿐만 아니라 인스하고 연계된 그런 전체적인 초록의 비전, 그 인스에 대한 초록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말하다가 향후 이제 고량제를 갖고 한 단계 업시켰다는 피톡스 갖고 한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아까 이제 해독 주스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개발 방향과 회사 운영을 그렇게 그 방향으로 지금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자유타면 이제 외형 위주고 물론 재미를 통해 해야 되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커머스 앞으로 리테일 시장에는 내가 그렇게 봐요. 리테일 시장보다 커머스 시장이나 미디어 시장이 커질 텐데 리테일 시장에서의 우리가 구매하는 그나마 너만한 뭐 참치캔, 식용유, 부침가루 뭐 이런 우리가 너만한 식품류는 리테일 시장에도 그나마 존재는 해요. 근데 좀 기능화되어 있고 어떤 고객을 세그멘트되어 있는 시장은 차별화되어 있는 리테일 시장은 아니에요. 온라인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처럼 우리 초록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이니스가 초록에 맞춰서 이치비트라는 계열사를 하나 커머스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인스 자체에 현재 피커즈라는 브랜드로 7월 3일 날 오픈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것은 커머스 쪽에 인스 쪽에서는 아까 이제 그 다이어트나 슬림 우리가 그렇게 고단백 저탄산이라는 그런 어떤 몸 바디 관련된 어떤 그런 다이어트나 이런 쪽에 비슷한 브랜드 아까 이치뷰티라든가 그다음 피카즈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식품 중에서 차별적인 식품 중에서 뭐 포차 같은 그런 브랜드를 지금 이치뷰티도 하나 더 지금 개발을 해서 우리하고 지금 하반기부터 떡볶이 같은 거 있죠. 아까 뭐 내가 전체 IR을 할 때 우리가 그 분체 가공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분체 가공을 하려고 한 그 귀리 거의 90몇 프로의 떡볶이. 건강. 예, 그렇죠. 그다음 그 귀리를 가지고 또 피를 만들거나. 근데 일반적인 면을 만들거나 그리고 귀리로 100% 면 없잖아요 시중에. 그렇죠. 그래서 100% 내년에는 이제 귀리를 가지고 100% 우리가 말하는 면, 비빔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이치뷰티에 지금 브랜드 하나를 더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피커즈 쪽 자담사 인식 쪽 운영하는 쪽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품 개발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지금 좀 커머스 쪽에 상품 기획위원회를 대기적으로 채용을 했을 텐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존 인력들이 좀 더디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달부터 학교급식이 정상화되면은 그때 이제 PM 쪽 인원들을 좀 충원해서 아까 홈쇼핑하고 다 믹스한 마케팅 조직을 또 한 5-6명으로 구축해서 내년 준비 또 하반기 밀어붙이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구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서 좀 하나씩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상반기 손익에 대한 영업 이익이나 매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 부분 자세히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초록 F&B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반기에 작년에 이제 우리가 10억 정도를 했는데 9억 정도 한 거죠. 학교급식이
초록의 보통 매출이 거의 70~80%였는데 학교 급식이 없는 상황에서 한 전년 대비 10% 정도 마이너스 된 것은 아까 이제 그 분양제비 라인, 보증 라인에서 어느 정도 많이 어프로치를 한 거죠. 네. 정리를 하면 자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한 9억 정도 했는데 학교 급식이 원래 10억이었는데 그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매출이 거기 발생된 거죠. 만약에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됐더라면 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근데 이제 없어도 거의 그렇죠. 그걸 메꿨다는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하반기는 추가 학교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그 매출과 우리가 추가적으로 메꿔놓던 매출 플러스 시켜서 한 25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록이 34억 정도 매출. 그래서 11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50% 정도 되죠. 50% 정도는 좋아요. 근데 이제 올해 마감을 하면 내년에는 이 매출이 저만 갖고도 그렇죠. 아까 한 50억 정도가 벌리는 거죠. 뭐 곤약 젤리나 뭐 비트를 아까 지금 말씀하거나 메비스 주스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음료나 타트 체리 타트 체리 음료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계속 이제 저희들이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아까 분체 가공에 대한 얘기였는데 아까 이제 지금 시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새 최근에 핫했던 것에서 보리 새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근데 이 내가 분체 가공을 좀 늦게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먹다 보면 새싹보리, 새싹밀 뭐 이런 것도 먹다 보면 풍미가 나고 좀 맛이 쓰잖아요. 맛있는데 분체 가공을 하면 쓴 맛이 없습니다. 그 풍미가 안 나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일반 똑같은 쌀을 분체 가공으로 해놓으면 일반 쌀의 당도가 100 나가면 이건 130이 나온다고. 당도도 높고 네. 맛도 좋아지고 그렇죠. 냄새나 그렇죠. 이것들이 없어진다 그죠? 우리가 이제 먹는데 좀 거부감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시중에 모닝가 같은 게 상당히 쓴 걸로 알고 아시나요? 맞습니다. 그거 분체 가공을 이런 걸 먹었는데 왜 이러죠? 그랬죠. 쓴맛이 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모링가 이렇게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모닝가는 상당히 있어요. 풀 같은 맛이 네, 있는데 진짜 약간 약재 같은 예, 그렇죠. 냄새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그 기술 부분으로 음료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아까 기능성 보리라든가 이런 것을 단순 가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맛들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해볼까라는 분체 가공에서 단점을 제거시키고 건강에만 좋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이제 연달아 말씀드릴 게 이제 상반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예상 매출이나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제 저당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4억 정도 되죠. 34억 정도. 초록 입점이 초록의 34억 정도에서 지금 이익은 세전 이익으로 한 3억 3천 정도 된데 이것은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조금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보수적으로 본 것 같은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 매출이 한 4억 정도를 하면은 2억 정도가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공비가 50%를 차지해요. 지금 우리가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조금 적어서 그게 조금 더 다운돼야 돼. 향후. 그렇죠. 지금 현상에는 규모가 커지면 4억 매출을 하면 2억 정도의 자원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생겨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초록에서 월 쓰는 것들이 한 8천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억 2천이 캐시가 아까 1억 2천의 캐시의 순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감가상각하고 퇴직 충당해야 하는데 캐시상. 그러면 뭐 감가상각 오버하고 하더라도 월 한 9천에서 1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나오죠. 세전 순이익이죠. 설명을 하면서 제가 원래 이제 매출 이제 원가율이 원재료 매입률이니까 우리 부자재 투입률이 보통 한 52%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보수적으로 자꾸 또 매출이 또 확장하면서 조금 더 이제 매출 단가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할 거를 좀 예상을 좀 해서 제가 54%로 이렇게
해놨던 것 예, 같습니다. 해서 규모가 커지면 예. 단가가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정도 되면은 뭐 내년에 50억만 해도 충분히 10억 이상의 순이익이 나올 수 있는 5억 정도 추가 7억 정도 나오는 거죠. 이익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이제 올해 매출만 했는데 아까 이제 언급하셨다시피 이제 향후 1, 2년 후에는 월 100억 가까이. 예, 이제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우리 그걸 배우는 아니고 연배고. 연대거든요. 예. 우리 대표님이 이제 다른 데하고 다른 게 좀 더 구체적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다른 데는 제가 방금 했다시피 연매출을 많이 말씀하세요. 예.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로 월 매출을 갖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게 다른 회사와 좀 차별점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올해를 지나서 내년 이제 스타트 되면 1, 2월 달은 매출이 뭐 한 내가 이제 1월 달, 2월 달은 이제 학교가 쉬니까 3억 정도에 정리될 겁니다. 근데 이제 3월 달부터는 학교가 정상화되면 최소 학교 매출이 2억 나와요. 월 이렇게 5억 베이스로 움직이죠. 10개월 5억 베이스로 50억에다가 나머지 2개월 뭐 한 2억 5천 3억이니까 55억 정도로 나온다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베이스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아까 프리트, 티톡스나 피톡스 이런 부분에 대한 제품들이 어떻게 이제 SNS에서 반영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되면서 공장의 어떤 라인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금 현재 우리의 라인 가지고는 딱 5억이에요. 그렇죠. 네, 5억이에요. 월 5억. 네, 월 5억. 왜냐하면 이제 월 10억 이상, 10억을 가기 100억 이상 위해서는 가기 위해서는 네. 투자를 통한 조금 더 투자가 돼야 시설이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이제 생산 효율적인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화 라인, 후반부에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면서 15명 갖고 2만 5천 개 생산하고 있는데 15명 갖고 5만 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아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죠. 원재료 비용도 다운되겠지만 생산 원가에 대한 부분도 다운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저도 뭐 풀무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서 마케팅 전략, 뭐 상품 기획 이런 쪽 영업 이런 쪽만 했지 공장은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공장 인수하면서 마케팅 쪽이니까 좀 수강이 어디에면서 배운 거죠. 몇 년, 벌써 3년이 돼가네요. 네, 배운 거죠. 원래 이제 그 풀로 계실 때도 그 한 100억 정도 되는 사업 부문에서 800억까지 받으셨잖아요. 3년 만에 정도 했었죠. 대단하신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이 조금 옛날에 희미하게 보였던 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걸 그렇죠. 잃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네, 그걸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응하고 오히려 변화할 수 있는. 오히려 1, 2년 뒤에 해야 될 걸 미리 해야 되는. 올해는 좀 힘들지만 향후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리고 초록 자체는 이제 제조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제조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안 했죠. 근데 이제 이거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회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을 여러 개의 브랜드로 여러 어떤 전략에 따라서 여러 회사의 각각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시장을 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음료나 이런 부분들을 기반이 구축이 되면 초록에 브랜드화 시켜서 그것도 별도의 전략을 자체 유통 전략도 있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채널 자체도 뭐 온라인, 오프라인 아니면 뭐 그렇죠. 급식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 네. 심지어 해외 채널까지 해서 독자적인 초록의 독자적인 브랜드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 구조가 충분히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OEM까지 OEM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OEM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OEM을 해서 뭐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번역이라고 해서 뭐 종편에 보면 막 방송 예, 막 예. 2분 3분짜리 광고가 보통 15초짜리 20초짜리잖아요. 한 2, 3분짜리 막 때리는 것들 있잖아요. 나도 가끔 돌리다 사다 먹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7월부터인가 방영될 광고 그쪽에서 이제 번역 편집만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피톡스나 뭐 나머지 제품도 같이 개발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자기들이 150만 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우리가 우리 거래처에서 150만 개 얘기하면 저희들이 30% 봐야 30% 50만 개 정도 되니까 라인 하나 더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두 개 라인이 하루에 이제 60만 개, 6만 개 정도 생산되면 20일 기준으로 이제 120만 개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 만약에 물량이 기파가 이제 오버되면은 사람을 약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죠. 그래서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중에 하루를 휴무를 준 거죠. 오버돼 인원이 한 3명인가 4명 오버됐으니까 주중에 휴무시키고 토요일까지 시키면 내일 4주잖아 4주 24만 개가 더 생산되는 거죠. 45만 개, 140만 개에서 150만 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주 52시간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8시간 근무가 아니고 연장 근무를 좀 그래서 하루에 한 7만 개 정도 생산이 되고 토요일까지 7만 개 되면 20일, 24일이잖아요. 그러면 180만 개 정도 생산이 되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중국에 이제 그 200만 정도 해운수 갖고 있는 다단계 쪽으로 인연이 되면은 나머지는 유탁 생산할 생각이에요. 공장을 지을 때가 시간이 걸리니까 유탁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 제조 공장에서 생산했을 때 원가보다 한 25원에서 30원 정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거기가 종료됐을 때의 철수 부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고 과학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다른 라인들을 구축하는 게 맞지. 같은 생산 라인을 그렇게 과하게 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생산 원가나 이제 있지만 향후 이제 확대 전략이나 비용 전략이나 그걸 떠안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매출이 올라갈수록 매출 단가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만약에 한 100억 정도 연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면 시가 20% 이상, 많게는 30%까지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100억 정도 월 10억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8천 정도 비용 쓴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더블까지는 안 쓰겠죠. 더블 쓴다고 2억 쓴다고 보죠. 2억. 월 10억에 아까 50% 우리가 원재료비 50%라고 했잖아요. 5억이 남죠. 2억 쓰면 3억이 남죠. 3억에 12개월이 올라요. 그게 이제 캐시상이죠. 아까 거기서 감가상을 떼기고 캐시 추가하고 뭐 빼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전략을 발전하고 또 확대 전략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장 시설이 되니까. 캐시상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게 30억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2, 30%. 캐시로 운영 그리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되면은 충분히 재투자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초록 FMB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하락했으나 오히려 그 매출이 원래 있던 매출이 아니고 새로 발생한 매출이었고 오히려 더 이게 합조급식이 정상화되면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원래 있는 시장 자체 온라인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디톡스나 이런 건강식품을 추가로 개발해서 맛과 건강을 추구한다면 월 10억 가까이로 내년 내후년 쪽에서 향상되지 않을까. 근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향상됐을 때 그에 대한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최하 20%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크게는 30% 이상도 높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출자자분들이 해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앞에서 설명을 거의 다 해주셨긴 했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온라인 매출이 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회사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 대부분 나왔어요. 대부분 나왔는데 정리만 좀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쪽에 아까 권약질리 라인 아까 이제 추가로 발생되는 그 매출 한 우리 이제 9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게 거의 온라인 채널로 판매되는 매출이에요. OEM 생산을 신규 매출. 이니스를 통해서 나가던 이 부분이 거의 온라인 쪽으로 커머스나 일반 온라인 쪽에서 매출, 리테일 쪽 매출은 극히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 매출이 아닌 신규 매출인데 온라인이 대부분이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이 모든 회사가 이제 뭐 우리가 뭐 동아제 같은 바카스 통해서 그런 쪽에서 사실 이게 브랜드를 알리거나 확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향후 이제 연예계를 알리신다면 지금 현재 아까 동아제약 제약사 얘기도 나왔는데 일동제약이 네, 일동제약하고 우유 생산 계약을 끝냈고 6만 개인가 5만 개인가 발주가 들어와서 아마 다음 달 초에 생산하는 거와 7월 초에 생산해서 공급되면 일동제약에서는 자기들이 중국 쪽에 수출을 해요. 고장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초록이 직접적으로 어떤 시장 목표를 하지 않지만 다른 이제 중소, 중견 이런 기업들을 생산을 하면서의 시장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온라인 또 수출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앞으로 상장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니슬루스가 합병 조건 아까도 사실 살짝 말씀하셨어요. 향후 전망은 오히려 체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지금 가치에 비하면. 근데 어떤 조건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은 저도 이니스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죠. 민감하죠. 초록의 지분을 또 갖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제 대표라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항상 리더는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조직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그 조직이 썩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은 저는 이니스 주주분들과 또 초록의 주주분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확하게 투자 회사 평가를 하는 쪽에 기간을 주고 거기에 자금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해서 합병을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2년이나 3년 후에 아까 같이 그렇게 이익 구조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나도 얘기했잖아요. 초록의 지분을 더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출이 100억만 들어가도 이익이 30억 이상이라면 매출 기업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합병이라는 부분이 대출도 중요하지만 이익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그걸 위한 거죠.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그때 초기 작년까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작년까지 솔직히 뭐 이니스가 더 중요하고 이니스를 중심으로 철학을 끌어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권역 딜리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한 4억대까지 올랐잖아요. 4억대 오르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1억 정도가 캐시산 이익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니스는 올해 우리가 정상으로 했으면 한 300억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래봤자 한 15억 정도 순이익 나는 거구나. 15억 정도에서 이제 5% 6% 수준.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향후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이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더 해놓고 저런 FMB가 매출액 100억대 수준이라면 이니솔드스는 최소한 300억에서 500억 이상 해야지만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생산에 대한 기반 이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제 커머스나 이런 사업들을 이제 전개를 해보잖아요. 근데 유리한 게 번역 대리나 운전들은 우리가 생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해요. 그 외의 사업들은 이게 진짜 아까 OEM 생산해서 내가 IR 할 때 우리가 한 3억 얼마 정도 OEM 생산해서 아까 미트리 커먼트 포켓 몇개 한 6개 이기생 생보건차 그거 우리 이익 구조 한 13% 10%예요. 생산 기반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획해가지고 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생산 기반에 대한 확대, 음료는 이렇게 있지만은 육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생산 기반을 이니스가 가질 거냐 아니면 초록을 붙일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민 중인데 생산 기반을 좀 확대해야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A부터 Z까지 커머스 온라인을 한데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생산 기반만 고치면 우리 기획 유통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물류는 안성이 물센터 이제 2,500평 정도 있고 400평 정도 지을 수 여유가 있어요. 많아서 열려 있어요. 3년 예, 내에 가봤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오프라인 상도 그렇지만 온라인 상에서 A부터 Z까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어느 그렇죠. 네. 식품 전체를 유통하는 온라인, 오프라인과 네. 제조부터 맞아요. 네. 어찌 보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처음부터 기획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네. 그런 채널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 1년이 걸리냐 2년이 걸리냐 3년이 걸리냐의 차이지 애초에 빠그러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성격상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맞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 소리 들으면 또 알았다고 하고 가야지 약간 덮고 가고 숨기고 가고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손해도 많이 봅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어차피 투자자나 주주들이나 이거 같이 가는 회사에 같이 가는 입장이지. 네, 그렇죠. 이게 뭐 상반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공감하고 뭐 어차피 회사가 가야지 같이 갈 수 있는 사이죠. 그래서 서로 공감하면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어차피 질문할게요. 방금 이제 합병 계획에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상장에 대한 전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장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계획상 한 350억 정도를 봤어요. 올해요. 네. 목표가. 네. 근데 올해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한국벤처기업 하반기에 예. 좀 상장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증권사를 선정하거나 뭐 이런 조금 한 단계 밟아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좀 연장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좀 연기됐죠. 뭐 연기됐다고 보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약간 이제 온라인상에 커머스나 이런 쪽에 매출이 내년 가면은 학교급식이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90%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 가면은 학교급식하고 온라인이 45대 55. 그러니까 상당히 역전되는. 상당히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재료 라인까지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이제 상 봐서 금액년부터는 준비를 조금씩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상장 그 기본 IR을 하는데 기본 조건들 있잖아요. 한 3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금 생각하는 말씀이세요. 3년 4년 정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2023년에서 2024년 예.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뭐 너무 빨리 간다 이게 아니고 제대로 키워서 제대로 가치를 받겠다는 뜻이 강하신 거죠. 그게 낫죠. 그래서 뭐 1, 2년 빨리 가서 우리가 주당 뭐 예를 들어 상장을 10만 원을 하니 2년 3년 해서 주당 3, 40만 원 만드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기적인 부분을 조절을 하고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지 헐값에 상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급하고 빨리 현금화시키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기다려서 확실한 거라면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년을 투자했을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판 사람들이 그 수익을 많이 실현 못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라면 너무 힘들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3, 4년 성실하게 준비하고 여기 이제 실속 확충이나 이런 투자를 잘 해준다면 앞으로 초록의품에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초록이 전략은 곤약질로 한 단계 성장을 했고 두 번째 준비하는 게 피톡스 관련 피톡스나 디톡스 프리트 제품 그다음 세 번째 준비하는 게 해독 주스의 성병별 질병별 해독 주스 이렇게 해서 매출을 단계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기존에 이제 곤약질리를 가지고 기존에 아까 커머스든 일반적인 유통 라인은 이미 조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할 때 가장 간단해요. 사업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을 10개를 만든다. 그 다음 채널을 구축을 해요. 그러면 이 기존 채널에다가 10개 제품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20개 제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채널을 또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런 간단하게 설명이 드렸는데 건약 젤리 가지고 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까 피톡스하고 디톡스 이런 제품, 그다음 아까 해독 주스 제품 공급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매출보다는 최소 100%가 늘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채널에 대한 개척에 대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 유통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제조 플랫폼을 기반으로 채널 확대하는 전략을 써서 건강적으로 더 나가고 또 그걸 기반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겠다 이런 전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초록 F&B의 김용규 대표님과 강승관 이사님을 모시고 초록 F&B의 발전 방향과 코로나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